정중히 요청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누가 한 얘기인지 찬찬히 좀 보시죠. 기사 볼까요? 여합당론 불끈이 청당무 개입 새 불씨가 나왔다라는 기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이거 사실 어제 이 뭐 최고위 의총 최고위 거쳐서 다 뭐 지선 이후에 다시 논의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제 저희 방송 중에 라이브로 바로 연결해서 보여드렸던 게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알겠다. 그럼 우리 추진위 만들어서 논의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답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 보여드렸어요. 그럼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싶은데 나왔죠. 새로운 불씨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무슨 불씨냐? 당무 개입. 왜 갑자기 당무 개입이냐? 강덕구 최고위원이 합당이 공방 과정에서 올렸던 SNS 글이 문제였어요. 대통령 뜻은 합당 관련해서 이거라는데요 라고 SNS 글을 올렸다가 대통령 뜻이 여기서 왜 나와?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어제 최고위 끝나고 이 강덕구 최고위원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잘못 올려진 것을 확인하고 바로 내리라 그랬습니다. 언론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아보지 못하고 글을 올렸는데 제가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사실이 맞는지 확인도 안 해본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고 SNS에 글도 또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어제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은 글이 계정에 올라간 걸 확인하고 바로 삭제를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서 의원실 내부의 실수라 대응하지 않았지만 온갖 억측, 흑색 선전이 난무해서 밤새 고통스러웠습니다.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고 어렵게 합당 논란을 정리한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글로 오해를 부르고 누를 끼친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거듭거듭 내가 앞서서 올린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과 다른 글, 사실이 아닌 글, 확인하지 않은 글이라고 명확하게 지금 거듭거듭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의원실 내부의 실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었더니 이게 그냥 안에서 보좌진들이 내가 쓴 것도 아니고 보좌진들이 이렇게 글을 써서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제 나왔던 그 글 자체가 박창환 교수님 내가 홍익표 수석을 만났는데 홍 수석은 대통령 뜻이 이렇다더라. 그래서 청와대에서 뭘 준비하고 있다더라. 이런 내용을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알아서 그냥 혼자 썼을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납득이 안 돼 자꾸 물어봤는데 딱히 답을 하지 않고 그냥 떠나긴 했어요. 강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내부적으로 청와대도 생각이 있겠죠. 뭐 대통령도 당원인데 당이 두 쪽으로 뭐 편 나누기 해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말 그대로 권력 투쟁의 민낯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먼저 대통령을 끌어들인 건 사실 정청래 대표 측이었어요. 내가 홍익표 수석 만났는데 우리 합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나중에는 상황이 바뀌니까 이번엔 또 강덕구 최고위원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의 양 계파가 대통령을 당내 권력 투쟁이라는 정쟁에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 입장은 뭐였냐? 그때도 지금도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어떤 액션이나 뭐 구체적인 플랜이 아니라 합당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구체적인 것은 당에서 결정할 문제다. 물론 그 중간에 전달하신 분들, 뭐 정무수석이라든지 또는 뭐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사람들도 각자의 생각이 있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마치 대통령의 뜻인 양 이렇게 좀 호가호위 하는 게 있지 않느냐. 이게 청와대의 반응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뭐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갖다가 SNS에 올리고 그걸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내 권력 투쟁의 대통령을 정쟁으로 끌어들여서 오히려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강덕구 최고위원이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뒤에서 뭔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대통령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정에 끌어들이는 모습. 그 모습은 굉장히 보기 안 좋았다. 좀 그런 점에서 뭐 글쎄요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야당에서 비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뭐 오더 때리듯이 그런 당무 개입은 없었다. 양쪽에서 대통령이 우리 생각이 더 맞지 않나요? 이렇게 정말로 강요하듯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물어본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당무 개입이라기보단 대통령의 생각이 있지만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다소 좀 부적절한 이 노출, 처신 행동이었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진짜 이 어떻게 보면 이 화가 날 수 있는 건 청와대인데 청와대는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왜 가만히 있는 청와대를 지금 이 당 정쟁에 좀 끌어들이는 거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어제 아까 강훈식 비서실장 이 오찬 회동 브리핑하러 내려왔는데 기자들은 이걸 더 많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뭐 합당 관련해서 뜻을 전한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강 실장 얘기 들어보시죠. 국회에서 또 당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뜻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 그리고 외교, 부동산 문제와 주식시장의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겁습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의 뜻을 말씀하실 때는 신중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일단 뭐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경로라고 일부 보도가 나와서 저희가 당황스러운데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로를 잘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십니다. 네. 앞으로 대통령, 청와대의 뜻을 전할 때는 좀 신중해 달라라고 브리핑에서 직접 얘기를 했죠. 사실 통상 비서실장이 내려와서 브리핑하는 경우도 흔치 않고요. 물론 뭐 이 얘기를 하려고 내려온 건 아니긴 합니다만 브리핑하러 내려와서 본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까지 다 이렇게 공개가 노출이 되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뭐 고위 관계자가 아니라 강훈식 실장이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대통령의 뜻을 말할 땐 신중해 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했죠. 이건 사실 최수영 위원님 또 청와대에도 계셨습니다만 이 정도 얘기한 건 청와대에서 상당히 좀 불쾌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불쾌하죠. 불쾌한데 네. 그러면 강특구 의원이 말을 지어냈을까요? 홍익표 수석한테 전달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번에 이 합당을 스톱시키는데 가장 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강특구 의원이에요. 가장 주공격수 역할을 했고 또 실제로 거의 정 대표와 맞짱 뜨듯이 해가지고 어쨌든 결과물, 물론 저는 전준철 특검 문제가 합당을 방해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방아쇠가 됐다고 보지만 어쨌든 강특구 의원이 가장 큰 그 공로자였어요. 근데 이제 오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봐라 이렇게 하면서 중단시켰고 지금 사실은 원래 로드맵은 이거였어. 대통령의 뜻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임기구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지선이 합당하고 그다음에 바로 전당대회는 합당한 상태에서 치르는 게 맞아라고 얘기를 홍수한테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좌진들이 그 내밀한 걸 알 수 있을까? 이 보좌진들이 올렸다면서요. 보좌진들이 후석하고 얘기한 그 내밀한 것을 다 알아요? 저는 그런 의원 처음 봤습니다. 그 청와대하고 내밀히 조율한 것까지 보좌관들에게 얘기해서 그 SNS 글 올리라고 얘기한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합리적인 추론하면은 대통령의 뜻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분이 왜 이렇게 곤혹스러워 쳤느냐? 김민석 총리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전대가 혹여나 이제 김민석 대 정청래 구도로 가는 과정에서 명심이 개입할까봐 지금 비서실장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정중히 요청드린다는 말로써 이제 얘기를 이제 돌린 건데요. 어쨌든 저는 물론 민주당의 당론에 이런 게 있다, 당원에 이런 게 있다 그래요. 대통령이 당선된 당원이 당론 결정에 참여한 걸 같기 때문에 뭐 이게 우리 이른바 정치 개입은 아니다 얘기하지만 합당이라는 문제는 말이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최고급 단위의 결정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총선 민의를 왜곡하는 결정이에요. 여기에 대통령이 관여하고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논란이 충분히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아마 지금 진화에 급히 강 실장이 나섰는데 그 뜻대로 될 것인가? 저는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진화를 하려고 하지만 진화 안 될 거리라는 그런 시각을 지금 드러내셨어요. 네. 근데 사실 말씀처럼 이게 정말 딱 합당 문제 하나만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게 같이 맞물린 게 바로 전준철 변호인,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으로 후보 추천한 거예요. 같이 맞물리면서 지금 결국 합당 중단의 사태까지 간 거죠. 그래서 아까 이 강 비서실장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 관련해서 뭐 이거 추천받고 이 대통령이 뭐 경로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화도 잘 안 내요. 라고 얘기를 또 나와서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관련해서 이 브리핑을 보고 또 지금 계속 이 사퇴 요구를 받았던 이 전준철 변호사를 내가 추천했습니다라고 말한 이성윤 최고위원이 SNS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네. 지금 보면 여기에 같이 뭐 이렇게 속보해서 뭐 언론사에 강훈식 이 대통령 특검 추천에 경로 없었다라는 이 속보를 같이 이거 공유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2차 특검 후보의 이재명 대통령 경로 불쾌하다는 표현조차 없었다. 정제된 전달이 필요하다라는 걸 또 이규현 홍보수석이 또 다른 데서 언론 인터뷰장을 또 같이 갖고 갈무리를 해갖고 같이 올렸다라는 거죠. 아유 내가 이거 올렸다고 이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그러지만 아니잖아, 아니라고 하잖아, 무슨 말이야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박 교수님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이게 김민석 정청래 약간 대결 구도로 갈까봐 다급히 수습하러 나온 겁니다라고 지금 최수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또 그냥 수습하면 또 가만히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잖아. 내 말 틀린 거 없잖아. 라고 또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번 합당 갈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앞서서 제가 권력투쟁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는 다음 총선 공천권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 그 2차 특검 후보의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 이거는 사실은 합당에 반대했던 세력에게는 아니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건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만큼 굉장히 파괴력이 큰 거였고 정청래 대표로서는 향후 소위 당대표 재선 가도에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들춰내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경로는 없었다. 이 부분을 갖다가 굳이 얘기하는 거는 다음 지방선거 이후를 노리고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에 무슨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추기지 마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죠. 네. 근데 자꾸 이렇게 뭐가 한마디 더 하고 계속 말을 더 하다 보면 이게 수습이 될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지금 당내도 굉장히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수습이 다 오늘은 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관건은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 이 사안도 어떻게 할 거냐. 어제 분명히 일단 중단한다라고 얘기는 했죠. 근데 조국 대표가 알았다. 추진이 만들어서 찬찬히 논의하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지방선거 연대냐 의미를 밝혀라. 민주당 산 넘어 산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추진위에서 그럼 선거연대 논의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까지 논의하는 겁니까? 명확하게 민주당의 스탠스를 밝혀주십시오라고 조국 대표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양당 간의 회동이 이루어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국 대표의 말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의를 파악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셨기 때문에 필요한 계기에 아마 소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조국 대표께서 한번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셨던 부분이나 이 부분을 위한 소통이나 이런 부분을 현재로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고 조국 대표께서 그런 의사를 표명하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조국 대표는 입장이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박수현 대변인 명대변인이죠. 짧고 굵게 딱 핵심만 얘기하는 분인데 이번엔 좀 뭔가 길어요. 그게 뜻이 알고 어떤 의미인지 아는데 일단 소통을 좀 해봐야 되고 라면서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중언부언 뭔가 좀 말이 길어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그럼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어떤 스탠스, 어떤 연대로 가는 거냐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수현 대변인 이야기가 상당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통합이 미뤄졌어요. 좀 미뤄졌는데 그러면 연대의 어떤 차원을 갖다가 예를 들어 뭐 큰 판 차원에서 이렇게 갑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왜 또 당원들이나 또는 의원들하고 상의 안 하고 또 그렇게 하느냐. 또 다른 논란으로 이게 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당내에서 조율을 거치고 또 통합 추진위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거기서 또 큰 차원에서 또 얘기도 해야 되고 결국은 큰 차원의 어떤 연대로 갈 건지 아니면 선거 단위별 차원으로 미세적인 어떤 후보 간의 어떤 연대로 갈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답이 중언부언된 측면이 있고요. 결국은 이 합당이 미뤄짐으로 인해서 연대의 그 단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선거 좀 후보들이 좀 나와서 여론조사 되고 결국은 그 선거 단위별로 후보별 경쟁력별로 지역적인 연대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당 차원의 연대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지역별로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 소규모로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당장 뭐 내일 모레면 설 연휴가 이제 시작입니다. 설 연휴 끝나면 2월 끝나죠, 사실. 그러면 3, 4, 5 선거 10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연대 할까 말까, 연대 어디까지 할 거냐 이 얘기가 이제 막 시작이라고 하면 글쎄 연대 될 수 있을까란 혁신당의 고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